K뷰티 지금 내년까지는 정말 편하게 좀 실적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고금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매력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뭐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뭐 넥스트 루닛 제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넥스트 루닛이라고 하면 진단 쪽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단 쪽은 정말 특별한 그 기업만의 특화된 분야가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라는 기업은 암만 하거나 루닛도 암만 합니다. 그래서 암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뇌졸중을 하는 건 JLK가 있죠. JLK는 뇌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기업들 대비 특화가 되어 있고 경쟁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JLK가 뇌졸중 쪽으로 해외 침투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정부 간 계약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증도 많이 받고 좋은 논문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지에도 효능을 입증시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침투나 점유율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고요. 올해 뭐 AI 진단 기업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올랐다고 해도 AI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 시장의 초입이에요. 시장 자체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AI 진단,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몇 조 안 돼요. 원래 이제 빅파마나 그런 기업들 다 몇백 조 하는 거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초입이기 때문에 오른 거는 여태까지 빠진 거에 대한 상승폭이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대신 1일 1일 하면 안 되겠죠. 테마성으로 본다기보다는 저는 AI라는 산업 자체를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JLK도 좋게 보고 있고 AI 시작계열 플랫폼 기업들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외 기업들 슈레딩거 리커전, 국내는 이제 신테카바이오, 지너스가 해외 모멘텀 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쪽은 이제 시작이다. 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엔비디아가 어디라고 하셨죠? 리커전. 리커전에 투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유튜브 원리버 가서 보니까 테슬라도 맞아요. 바이오에 투자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바이오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천재잖아요. 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천재인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사실이고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뇌에 칩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 원숭이 실험도 하고 임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신경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이 없고 이제 뇌에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이는 그런 식물 인간이나 팔에 신경이 없는 사람들의 뇌에 칩을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신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었는데 움직이게 돼요. 이게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이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대표적인 기업은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이 있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뉴럴링크가 있는 건데요. 그쪽을 하는 것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투자가 많습니다만 최근에 모건스탠리에서 테슬라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AI 쪽에서 헬스케어 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헬스케어 부문에서 이 AI 플랫폼을 통해 이제 AI로 사실 보는 거잖아요, 얘네는. 근데 그 플랫폼으로 헬스케어 쪽은 우리는 AI 예측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데이터를 쌓아서 궁극적으로 AI 신약계열 플랫폼까지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한 그런 예측 분야, 신약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예측 분야와 신약 계열 플랫폼 쪽에 우리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파트로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바이오 쪽을 안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와,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플랫폼 구축하는데 또 플랫폼이
이제 자체적으로 클라라라는 플랫폼에 이제 바이오 니모라는 AI 신약계열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했고 3월 이후에 6월, 7월 그리고 지금 10월까지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 한 4군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되게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총 그래도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는 진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AI 쪽이야말로 빅파마 빅테크들이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엔비디아가 비상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상장사인 리커전을 제외하고 다 비상장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만큼 AI와 같은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은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스타트업의 그런 생각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큰 회사들 많아요. 많고 살 수도 있죠. 엔비디아급이면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비상장 바이오텍부터 막 초기 시리즈에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그런 영향력이 또 따로 있겠구나라는 걸 입증시켜준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웬만한 이제 뭐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들에서는 뭐 스타트업이 나온다 해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민하시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그 확률을 따져보고 이제 기존이나 이렇게 넣었을 텐데 맞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하면 근데 이 분야는 그만큼 스타트업의 강점 빠르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또 새로운 거 시도하고 그리고 엄청난 뭐 인사이트가 또 이런 데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야말로 작은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뷰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K-시술, K-뷰티에 대해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성장성 좋게 보시는 거죠? 이제서야 수출이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K-팝이 또 대세가 되면서 K-시술, K-뷰티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뷰티의 특장점이 싸다예요. 제 시술이라는 그런 미용기기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들 대비 거의 반값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30% 이상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저렴한데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K 미용기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 미용기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처음에 점유 침투가 되고 기기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팁, 그 기기를 한번 쓸 때마다 팁이라는 걸 써요. 이제 리프팅이나 다른 시술들을 할 때 팁을 부착해야 그 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팁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그 기업들의 마진율이 올라가고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프린터기랑 똑같습니다. 프린터기 많이 팔고 잉크가 사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잉크가 돈이 되는 것처럼 팁이 마진율이 50%가 다 넘어요. 그만큼 팁이 이제 팔리게 된 시기가 올해부터 또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시점이 시작된 지금이 K-뷰티의 실적이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K-뷰티 지금 내년까지는 정말 편하게 좀 실적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고금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매력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K 컨텐츠의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연예인들 보고 배우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한국 미용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되게 신기한 게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언이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내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답글로 위고비라고 한 만큼 위고비가 그때부터 매출이 더 늘어났거든요. 쇼티지가 더 지속되고 요즘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K-뷰티도 그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좀 저평가적인 상태인가요? 많이 올랐죠. K-뷰티도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더 좋아질 게 남아있는 수준인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면 어차피 밸류에이션은 다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방이 열려 있는데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이오처럼 뭐 나는 10배를 먹을 거야 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조정이 올 때 모아가기 제일 좋은 게 저는 미용기기 혹은 화장품 쪽 중에서 수출 큰 뭐 VT 같이 수출 비중 큰 기업들이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서도 그 기기와 화장품 쪽에서도 몇 가지 기업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K뷰티도 바이오랑 똑같아요.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는데 올해 트렌드가 모공이었어요. 모공, 잡티, 색소 침착.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백인들인 그런 잡티나 색소 침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고 모공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미용에 대한 니즈도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좀 너무 빨리 좀 노화가 빨리 늙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한국인들에 대한 평을 해주세요 했을 때 피부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너무 동안이다. 피부가 너무 좋다. 이렇게 피부가 다 깨끗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모공이나 그런 잡티가 없는 데서 저는 한몫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공 관련 디바이스, 모공 관련 뷰티템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모공에 효과를 많이 주고 있는 비올의 마이크로니들 RF 실펌 X에 대한 가능성, 스칼렛이나 실펌 X가 다 마이크로니들 RF여서 모공, 색소 침착에 대해서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모멘텀도 10월, 11월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지금 되게 비중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쪽까지 실펌 X 승인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업사이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V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마이크로니들 기술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리들샷의 매출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리들샷이 일본에서 진짜 엄청나게 대세예요. 계속 쇼티지라고 할 정도로 공장에서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증설도 확인이 되었고 리들샷이 기존 마스크팩이나 화장품들보다도 마진율이 더 좋거든요. 그만큼 3분기,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들이 지금 모공 쪽 트렌드에는 제일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전통적이긴 한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어서 조금은 오를 수 있는데 VT도 중국 쪽 매출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 기업들은 중국 모멘텀으로 크게 올랐던 기업이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금 실적 반등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만큼의 수준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냥 약간의 반등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쪽에서 이 제조기기 이런 쪽이니까 중국이 막 따라잡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다들 그걸 걱정하시는데 생각보다 특허 있는 기업들이나 미용기기 쪽은 좀 중국이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까지는 더더욱 그게 안 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 수출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좀 뒤처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K뷰티, K지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은 뭔가 제조는 잘한다 해도 뭔가 드라마나 컨텐츠에서 맞아요. 약간 뭔가 사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인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K뷰티도 더 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프리미엄을 좀 주더라도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이 K 컨텐츠 쪽이랑 연결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 지금 투자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용 쪽이랑
바이오 회사 중에서 플랫폼 기업들, 네. 플랫폼 기업들은 바이오 섹터 자체가 반등을 할 때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플랫폼 5사라고 하죠. 알테오젠, 레오켄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 이노베이션. 이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고 현재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경우 바이오 섹터 자체가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트렌드에 부합하는 AI 기업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거. 그렇게 이제 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한 10%씩 20%씩 모아가는 게 한 11월까지 계속 모아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11월 이후 연말까지 연말에는 그래도 내년에 대한 상황이 확실해질 거고 제약바이오가 역사적으로 12월에 항상 좋았어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항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2월까지는 계속 모아가자라는 측면으로 한 비중 한 7, 80%까지는 그래도 늘려나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현금 한 1, 20%만 남겨놓고요. 네. 그렇군요. 물릴 수 있죠. 네. 물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는 1년 이상 볼 거야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금리 인하 만약 2분기나 3분기 때 하면 그거는 확실히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중만 나와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랐었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3월에 뭐 금리 인하 살짝 나왔는데 그때 한 일주일 내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확실히 금리 상승에 대한 하락폭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강하나님 설명 들으면서 지금 시기에 바이오 투자 이제는 거의 이제 금리도 그렇고 상황이 되게 적게 온 것 같다. 분할 매수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약바이오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확실하게 몇 가지 요소들만 알고 있으면 정말 나쁜 기업들을 추려내기 더 좋은 섹터이고요. 공부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임상 데이터나 그런 걸 볼 때도 중요한 게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 유튜브에도 잘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고 미용 쪽은 실제로 주의 얘기나 주의 평 혹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서 이제 적금같이 가져간다면 오히려 다른 섹터보다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원 리버. 네. 원 리버 뜻이 뭐예요? 원이 이제 하나고요. 리버가 강이어가지고 원 리버가 이제 제 이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